오늘은 슬러시 기계를 처음 운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품을 저희가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 포장을 해체한 이후에 원하시는 설치 공간에 올려놨을 경우 그 이후부터 이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가 또 부품의 사용 용도라든가 아니면은 기계의 작동 요령법, 처음에 시작하실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셔야 될지 그 길라잡이를 위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동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취급하는 모델은 국산 장비인 아이스트로 장비를 위주로 해서 판매를 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7.5L 소용량의 SSM52라는 모델이 있고, 그 옆에는 12L SSM280이라는 대용량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7.5L와 12L의 의미는 이 안에 원료통에 이 기계가 포함할 수 있는 최대 용적량을 말하는 건데, 7.5L라고 그래가지고 여기에 7.5L의 원료를 넣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7.5L라는 거는 재료를 넣었을 경우에 냉매를 시키게 되면은 팽창을 하기 때문에 그 팽창이 된 최적을 감안한 그 부피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7.5L짜리는 실제 최대 용적량은 6L의 양이 들어가고, 12L짜리는 이 12L에 조금 모자라는 10L까지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에 약간의 오해를 하신 분이 계셔서 대용량은 11L가 아닌 10L, 실제 들어가는 양은, 소용량 7.5L는 실제 들어가는 최대 용량은 6L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보통 소용량은 대용량 장비에 비교했을 경우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고 전력 소비량이 적고 좁은 공간, 높이라든가 좌우 공간이 좀 협소한 공간에 많이 이용하는 모델이고, 대용량 모델은 말 그대로 대용량, 즉 불특정 다수의 인원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그날 하루 판매량이라든가 제공량이 월등히 많은 지역에서는 소용량보다는 대용량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가격 차이는 많이 납니다. 이 SSM280 대용량 모델은 1996년도에 우리나라에 처음 출시가 되었고, 이 SSM525 모델은 2010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16년 전 처음 출시된 모델입니다. 물론 이 모델은, 이 두 가지 모델은 처음에 출시됐을 때하고 지금하고 페이스 리프트가 계속 되면서 어떠한 디자인적인 외형적인 변화만 조금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재원, 사이즈라든가 무게라든가 뭐 그런 거는 초창기하고 지금하고는 다 동일합니다. 안에 내부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술적인 컴프레셔의 변화라든가 냉매의 변화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자질구레한 그런 부속의 어떤 변화만 있을 뿐이지 실질적인 기능이라든가 성능 이런 거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대로 그 원형의 모습 그대로 지금껏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명해 드릴 모델은 같은 성능 기능을 갖기 때문에 이 SSM280 모델보다는 이 SSM52 가장 그래도 많이 선호하는 이 모델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기계의 양 사이드 옆면과 이 뒷면에는 이렇게 촘촘하게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구멍이 뚫려 있는데, 이유는 슬러시 기계는 기본적으로 공랭식 제품이다 보니까 이 기계의 양 사이드 옆면과 뒷면에 최소한의 20cm 이상의 공간을 두고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즉, 이 기계의 양 옆에 어딘가 하나가 막혀 있다던가 이 뒷면이 막혀 있다던가 이 기계 옆면에다가 어떤 물건을 올려놓는다든가 이 세 군데 중에 어느 하나라도 막혀 있으면은 이 제대로 된 기계의 성능을 발휘를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설치하실 때 중요한 게 바로 이 기계의 공간 주변에 어떠한 공간을 충분히 여유를 두라는 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슬러시 기계는 전기를 소비하는 그 전력 제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콘센트에 이 슬러시 기계를 꽂으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여유가 있으시면은 단독으로 꽂으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립니다. 만약 단독으로 꽂지 않고 다른 전열기라든가 다른 가전제품과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이 슬러시 기계의 전격 소비 전력과 비슷하거나 좀 적은 제품으로 같이 꽂으시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SSM52 모델의 소비 전력이 600W입니다. 1kg가 안 됩니다. 1kg라는 거는 1000W가 1kg인데 보통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시는 가정용 밥솥이라든가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보통 1200
1.2kW 정도 되고 와플기라든가 뭐 커피 머신기라든가 전자동 머신기라든가 와플기라든가 그리고 뭐 전기 튀김기 이런 거는 거의 뭐 1.5에서 2kg까지도 먹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콘센트에 어쩔 수 없이 3구짜리, 4구짜리, 5구짜리 이렇게 다양하게 꽂았을 경우에 거기에 슬러시보다 전기를 탁월하게 많이 먹는 전열기라든가 이런 걸 같이 꽂게 되면은 이 기계의 내부에 있는 뭐 여러 모터라든가 컴프레셔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기적인 어떠한 부하를 받고 정확한 작용을 못하고 얘 스스로가 조금 기능이 떨어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전기 콘센트에 꽂을 때는 되도록이면 단독으로 쓰시고 단독으로 못 쓸 경우에는 전력 소비량을 그렇게 많이 따먹지 않는 그런 다른 전열기와 같이 꽂는 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어발식으로 꽂는다는 그런 말이 있죠. 그 문어발식으로 꽂지 마시라는 점. 그게 두 번째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슬러시 기계는 음료, 즉 어떤 음식을 결국은 슬러시라는 것도 음식이기 때문에 위생 관리를 굉장히 잘하죠. 위생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겁니다. 이 원료통 안에 원액을 넣고 아니면 음료수를 넣고 가동을 하시고 나서 그날 영업이 끝나시면은 이 슬러시 안에 있는 재료를 여기다가 놔두고 그냥 퇴근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즉, 그 다음날 다시 전원을 켜고 다시 재사용하시는 분이 거의 확률적으로 보면은 90%가 그렇게 운영을 하십니다. 나머지 10%의 운영자분들은 그날 영업이 끝나면은 바로 이 안에 있는 원료를 다 빼서 남은 건 버리지 않고 다시 보관을 해서 냉장시켜서 그 다음날 다시 집어넣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 안에 있는 그 재료를 여기다가 놔두고 영업을 중지하거나 또 장시간 이 기계 안에다가 재료를 놔두고 방치했을 경우에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 슬러시 안에 이 부속 중에 쿠션 패킹이라는 방수 재질의 어떤 부속이 이 앞쪽에 있는데 이 쿠션 패킹 안으로 음료수가 스며들어가서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축적된 그 원액이 이 기계의 그 에바라는 증발기 안으로 스며들어가서 뒤에 모터 쪽으로 흘러내려가지고 바닥에 원액이 아주 흥건히 적셔지는 굉장히 위생상 문제도 되겠지만 전기적인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는 되도록이면 매일 빼셔야 됩니다. 그런데 매일 빼시는 게 귀찮다 그러면은 이 원료통에 이 원액이 잠기는 이 쿠션 패킹보다 하부에 남아있는 재료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즉 재료를 최소한 여기에 1.5리터까지 놔두고 그날 보관을 해서 그 다음날 재사용하는 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이 안에 쿠션 패킹이라는 재질에 원액이 잠기지 않게끔만 쿠션 패킹이라는 이 안에 재질이 있는데 이 안에 원액이 잠기지 않게끔만 놔두고 그 다음날 다시 재사용해도 이 슬러시 원액은 대부분 48시간 안에 변질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꽉 채워서 이 쿠션 패킹을 잠가놨을 경우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즉 되도록이면 재료는 다 빼시되 다 빼는 게 좀 귀찮으시더라도 최소한의 쿠션 패킹에 잠기지 않는 요 라인까지 요 보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 라인까지 재료를 남기는 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각 부의 이제 명칭을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그 부속의 기능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러시를 받으시면 제가 위에서부터 천천히 내려오겠습니다. 상부에 이 뚜껑 보이시죠? 요거는 어떤 뭐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당연히 슬러시를 작동 중이거나 슬러시를 운영할 때는 이 뚜껑은 항상 잠겨 있어야 돼요. 이거를 열고 작동을 하시게 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슬러시 생성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고, 왜냐면 요거를 뚜껑을 결속했을 때랑 이거 했을 때랑 생성 속도가 한 20분 이상 차이가 납니다. 당연히 여기에 있는 냉기가 다 빠져나가고 따뜻한 기운이 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얘가 만들어지는 속도가 늦어지고, 두 번째, 곤충이라든가 나방이라든가 개미라든가 이런 어떤 그 단냄새를 좋아하는 그런 어떤 곤충들이 이 냄새 맡고 날라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위생상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래서 뚜껑은 그냥 기본적인 겁니다. 당연히 뚜껑은 항상 잠겨 있어야 되고요. SSM52 모델은 뚜껑이 그냥 이렇게 중간에 뭐 어떠한 뭐 부속품 없이 그냥 그대로 원짝으로 이렇게 생산되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고 편하고 굉장히 실리적으로 잘 만든 겁니다. 이 SS280 대용량은 요거하고는 좀 달라서 이 뚜껑의 이 내부에 그 전구가 불이 들어와가지고 이 앞쪽에 스위치를 키면은 여기에 라이트가 들어와가지고 좀 시각적으로 좀 보기 좋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장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제 경험으로 본다면은 요 전기를 콘센트 뒷부분에 아답터에 꽂아서
이 측면 쪽에 있는 그 전원 버튼을 키면은 여기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불 들어오는 기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거 작동하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요 앞쪽에 보면은 이게 이제 슬러시의 손잡이인데 요 손잡이는 레바는 여기 이제 PUR, 풀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거 당기는 겁니다. 자, 요 손잡이도 이거 인체 공학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좁게 나와가지고 요걸 당기면 힘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이 손잡이를 고정하는 요 핀과 원료통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이 돌출된 이 고정부가 파손이 돼가지고 요 통을 통째로 교체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비일비재했는데 지금은 이게 힘을 약간 분산을 시켜서 넓게 나와가지고 좀 그나마 파손되거나 그럴 일은 없는데 다만 좀 아쉬운 점은 SSM280 대용량 모델은 이 소용량 모델에 비해서 이 손잡이 핀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좀 얇습니다. 얇아서 SS52는 이 원료통을 교체할 일이 별로 없는데 특히 SSM280 모델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상대적으로 이걸 좀 개선을 좀 해야 된다는 점에서 저도 제조사 측에 몇 번 의뢰를 드렸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요게 굉장히 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요게 부러지게 되면은 요 손잡이가 부러지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만약 부러지면 이 통을 통째로 가려야 된다. 이 통은 의외로 가격이 좀 고가 장비이다 보니까 요 앞에 요 고정 지지대가 파손되지 않게끔 식용 그리스를 이 피스톤 오링과 패킹에 아무리 못해도 보름에 한 번씩은 발라주시면 이 고정 지지대가 파손이 되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피스톤에 식용 그리스를 도포하는 그런 동영상을 이미 제가 2년 전에 유튜브에 업로드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검색어에 슬러시 청소법을 치시면은 요거 분해해서 청소하는 법은 나와 있으니까 굉장히 요 중요한 부속입니다. 요 손잡이가요. 요 앞쪽에 있는 요 정면부의 요 부속, 요게 슬러시에 실질적으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 요 두 부분은요. 어떤 분들은 이 앞쪽에 피스톤 쪽에 약간 오염이 돼서 색소가 낀다든가 검은색 곰팡이가 끼는 것처럼 좀 색깔이 안 좋아 찌꺼기가 보이는데 사실 위생상 문제는 없지만 보기가 안 좋기 때문에 요거를 청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청소를 안 하시고 여기다가 테이프를 이렇게 발라주시는 분이 계세요. 요 앞에. 그러니까 안 보이게끔 애들이나 학부모들도 이걸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당연히 가려져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게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처럼 여기 청소하기 싫어가지고 여기다 테이프로 감아 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운영하신 분은 슬러시 운영을 빵점으로 운영하시는 겁니다. 요거를 그냥 개방해놓고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된다는 점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슬러시 기계는 요 앞쪽에 쭉 보시면 여기 전면부 데칼이 있는 게 있고 데칼 그림이 없는 게 있는데 그건 큰 기능상의 문제는 없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요 검정색 SS5이고요. SS280 공용입니다. 똑같습니다. 요거는 그 물바지를 여기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은 얘가 이 물바지와 같이 연결이 돼가지고 요 안에 껴서 이렇게 결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 물바지의 기능이 뭐냐면은 슬러시를 땡기다 보면은 여기 안에 그 원액이 묻어서 즉 얼음이 안 떨어지고 여기에 묻어서 그 녹으면서 물이 떨어지죠. 그걸 받는 기능이 이제 부기능이고 주 기능은 요거를 드레인 커넥터라고 그러는데 그냥 일명 저희가 물꼬다리라고 하면 됩니다. 물꼬다리. 이게 물꼬다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슬러시를 원액을 집어넣고 냉각을 시키면은 이 안에 얼음이 생기죠. 그럼 얼음이 생기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외부 온도가 예를 들어서 20도 이상이고 더워요. 그런데 이 안에 냉각이 되면 될수록 이 원료통 겉에 이슬이 맺힙니다. 이슬이. 그럼 이슬이 이게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이 기계 이 베이스 판넬 이 검정색 테두리 이 안에 다 떨어집니다. 이 이슬이 절대로 이 바깥으로 떨어지는 한 방울도 없습니다. 왜? 이 이슬이 이게 다 이슬 길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다 이슬로가 이슬이 떨어지는 길이. 그러면은 이 이슬이 이 바닥에 떨어지면은 그 물 양이 하루에 1.5리터가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그럼 1.5리터는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1.5리터의 그 이슬이 요 앞에 커넥터 쪽으로 어떤 라인이 이렇게 안에 안 보이는 고무 호스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두 개가. 3구짜리는 뭐 이렇게 3개가 있겠죠. 자, 이 드레인 커넥터로 그 이슬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 이슬이 이게 결국은 이슬 바지가 주 목적이고 여기 찌꺼기 떨어진 거는 부 기능이에요. 그럼 이 이슬이 여기에 떨어지게 되면은 하루에 한 번, 두 번,
3번을 버려주셔야 됩니다. 물바지, 앞 물바지라 하는데 이 물바지도 청소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 드레인 커넥터에 잘 결합을 해서 이슬이 이 바깥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 드레인 커넥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드레인 커넥터의 가장 큰 단점이 있는데, 드레인 커넥터의 구조를 보면은 이 재질이 부식이라든가 또 아니면 열 되게 약해가지고 나중에 찢어져가지고, 특히 이 부분, 이 결합 부분이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자주 갈라지는 현상, 이 피복이 갈라지면서 액이 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액을 방치하게 되면은 나중에 뭐 합선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위생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드레인 커넥터의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새로 개발한 거는 이제 실리콘 재질로 저희가 만들어서 새로 저희는 부착을 해서 다시 나오는데, 요 드레인 커넥터가 나중에 훼손이 되면은 주문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가 요거를 배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요 드레인 커넥터의 굉장한 중요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 내부의 어떤 모습을 보여드린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기계 정면에서 봤을 때 이 오른쪽 편에 보시면은 이렇게 스위치부가 있습니다. 스위치부의 각 그 기능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녹색 스위치로 된 맨 상단에 있는 거, 요 상단에 있는 거는 전원 스위치입니다. 즉 자동차로 따지면은 시동을 키는 그런 기능이죠. 자, 요거를 먼저 키시는 겁니다. 이렇게 먼저 키시게 되면은 여기서 바람이 시원하게 나옵니다. 요 바람이 안 나오게 되면은 이 기계는 고장이 난 겁니다. 바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항상 무의식 쪽으로 항상 바람 손바닥을 대십시오. 자, 그 다음에 각각 오른쪽과 왼쪽이 있는데 요 윗부분이 한 세트입니다. 즉 요 오른쪽 거를 올리게 되면은 요 오른쪽에 회전 날개가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요쪽 왼쪽은 왼쪽에 돌아가고, 윗부분은 회전만 돌리는 기능입니다. 요거는 뭐 큰 기능은 아니에요. 근데 이 회전 기능을 돌려야지만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요 아랫 기능이 서로 협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각각의 오른쪽 왼쪽에 밑에 있는 거는 냉동 냉장 스위치입니다. 요건 3단계로 되어 있어요. 지금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요걸로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냉동입니다. 프리징, 얼린다 이런 뜻이고요. 요거는 중간 정지. 요걸 한 번 더 내리면은 냉장, 쿨링, 시원하게 보관하는, 즉 뭐 얼음이 없는 그냥 시원한 주스류라든가 뭐 이런 거를 판매하시고자 할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식혜라든가 뭐 복숭아 아이스티라든가 뭐 매실이라든가 작게만 하는 음료수를 판매할 경우에는 요 밑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슬러시 기계는 거의 98% 이 냉장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위로 올리는 냉동, 이렇게 회전, 정지, 전원 스위치 요렇게만 돼 있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지금 왜 설명을 해드냐면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킬 때는 위에서부터 이렇게 위에서부터 키시는 겁니다. 전원 키시고 회전 돌리고 냉동 스위치 쭉쭉 딱딱 위에 2개 밑에 거 하부 거 올리시고, 자,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안에 스스로 슬러시가 만들어지고, 슬러시가 만들어지는 시간은 원액 하나 분량을 넣게 되면은 약 45분이면 슬러시가 생성이 되는데, 슬러시가 다 만들어지면은 이 안에 어떠한 그 저항값, 부하를 받는 얼음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뒤에 상부 모터에 신호를 주는 마이크로 스위치가 열렸다 닫았다 열렸다 닫았다 하면서 냉각을 쏘고 안 쏘고 쏘고 안 쏘고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스위치를 영업할 때 올려놓으시게 되면은 중간에 이거를 뭐 만진다든가 끄거나 하실 필요 없이 그대로 가만히 놔두시면 자동 제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영업 끝날 때, 자, 대부분 18명은 이거 끄실 때 어떻게 끄시겠어요?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렇게 끄십니다. 이거 끄는 방법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끄시면 안 되고요. 끄실 때는 반드시 냉동 스위치를 먼저 중간으로 끄시고 회전을 끄시고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를 내리셔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킬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끌 때는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드리냐면은, 일반적으로 아시는 분들은 이건 뭐 별 상관없는 거다, 그냥 이걸로 껐다 켜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제가 수년간 경험해서 보면은 슬러시가 자주 어떤 PCB가 나간다든가, PCB라는 건 뭐냐면은 사람으로 따지면 머리에 해당하는 회로가 있고요. PCB가 나간다든가 이런 원인을 보면은 대부분 이 전원 스위치로 평생 이걸로만 그냥 이걸 고정해 놓고 요걸로만 껐다 켰다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경험상 이걸로 껐다 키면은 이 안에 메인보드, 즉 PCB가 고장날 확률이 커진다는 걸 제 스스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요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원은 킬 때는 위에서부터 내려가고 끌 때는 밑에서부터 천천히 올려라, 요게 중요합니다. 와우.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기계를 같이 보내면서 서비스로 불러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무상으로 드리는 건데, 저희가 그 희석통입니다. 요게 6리터 용기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미리 여기 3리터라고 양 사이드 옆면에 이렇게 3리터라고 표기를 해놨습니다. 자, 요거 사용법을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뚜껑을 여시고요. 이 3리터 표시선까지 물을 넣으실 때, 물을 당연히 이제 정수기 물을 부시거나 아니면 생수를 넣으시거나 하셔야 되는데, 자, 이 3리터 표시선을 제가 괜히 해놓은 게 아니라 이 슬러시가 생성이 되려면은 정확한 브릭스 수치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브릭스 수치가 너무 낮다든가, 즉 물을 많이 넣는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이 슬러시 구동 모터가 돌다가 당도가 약해서 부드럽게 얼어야 되는데 단단하게 얼어가지고 날개가 돌다가 걸려서 모터가 멈춘다든가 날개가 부러진다든가, 모터가 멈추게 되면 모터를 갈아야 되고, 모터를 갈려면은 그 비용 자체가 그 최하 15만원, 20만원입니다. 부속품 중에서 모터가 굉장히 비싼 속에 속하기 때문에 이 당도 유지를 잘 해줘야지만 모터 고장이 안 생기게 됩니다. 즉 3리터까지 반드시 물을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3리터에 이 시럽 한 병을, 뚜껑을 열고 이 시럽 한 병을 다 꼭 짜서 넣어주십니다. 그 다음에 요걸 뚜껑을 닫고 (3리터에) 시럽 한 병, 요거 지금 청포도거든요. 청포도를 넣고 이렇게 재료를 넣게 되면은 반드시 뚜껑을 닫고, 요 회기가 중요합니다.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요거를 바로 여기다가 보시면 안 되고 한번 희석 이렇게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얼만큼 흔드셔야 되냐면은, 뭐 남자니까 저는 이제 파워가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이렇게 좌우가 앞뒤로 해주시고, 거품이 2cm 이상 이렇게 줘야 됩니다. 보십시오. 거품이 이렇게 되면 이걸 완전히 희석이 다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뚜껑을 열고, 자, SSM 오일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 뚜껑을 누르고, 자, 부실 때도 앞에서 이렇게 부시면 절대 안 되고 옆에서 이렇게 해서 버주셔야 됩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앞에서 부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보십시오. 이렇게 튑니다. 이 바깥으로 튀는 거 지금 보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옆에서 이렇게 기대서 그러니까 밀어주시고 저 계곡 쪽으로 이렇게 벽면 쪽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버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닫고, 자, 재료를 집어넣고 스위치 작동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면은 스위치 작동을 하고 재료를 부어야 되는 거,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재료를 먼저 붓고 작동을 하던, 작동을 한 상태에서 비어있는 상태에서 재료를 붓던, 그건 중요하지 않고, 제가 드리고자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SSM 오일은 시럽 한 병 분량을 넣는데요, 보통 SSM 오일은 이쪽 그 원료통의 상부의 오른쪽에 보면은 원료 보충 한계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맥스라고 그러죠. 요 표시선까지만 넣으시면 됩니다. 요 표시선도 자세하게 제가, 자, 요 표시선, 지금 표시선 밑에서 한 2.5cm 정도 밑으로 되어 있는데, SSM 오일은 시럽 한 병 분량만 넣고 돌리셔도 충분히 초기 그 만들어지는 속도라든가 이런 거 어느 정도 감안한다면은 요 정도 양도 충분합니다. 단 SSM 280은 지금 하나 분량을 넣었지만 얘는 2개 분량을 넣고 돌리시는 게 좋을 겁니다. 2개 분량을 넣게 되면은 요 한계선에 바로 이렇게 딱 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겁니다. 우리가 성수기인 5월 이후부터 8월 말까지는 더운 날에 슬러시가 가장 많이 나가는 시즌인데, 자, 이렇게 하나 분량을 넣고 돌립니다. 그러면은 SSM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약 45분이면 슬러시가 다 되고요. 보통 50분 정도. 하나 분량을 넣고 돌리면요, 이렇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시럽 하나 분량이 45분 걸리고, SSM 280도 45분이에요, 하나 분량. 근데 2개 분량을 넣고 돌리게 되면 얘는 1시간 20분 걸립니다. SSM 오일은 하나 분량을 넣고 45분, 얘도 하나 분량을 넣으면 45분이지만 얘는 2개 분량을 넣고 돌리기 때문에 1시간 20분 더 걸리는데, 자, 뭐 어떤 걸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저희가 보내드리는 이 희석통을 재료를 붓고 나서 남은 통은 그냥 이렇게 방치해 두지 마시고 미리 또 하나 분량을 넣고 원액을 붓고 흔들어서 희석을 시킨 상태에서 미리 요 재료를 냉장고에 냉장을 시키시고, 우리가 씨앗실을 한다 그러죠. 이걸 미리 저장을 해놓고 차갑게 보관해 놓으시면은 나중에 여기다 리필을 하실 때 슬러시 생성 속도가 그만큼 빨라집니다. 즉 뭐냐면, 우리가 학교 앞 분식집에서 슬러시를 운영하다 보면 애들 나오는 시간이 보통 1시 반에서 3시 사이에 집중을 하는데, 그때 이 소용량 하시는 분들은 계속 떨어지다 보면은 맹물로 팔아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슬러시가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서너 잔 나가면은 냉장고에 보관했던 거를 살짝 버주시고, 또 서너 잔 나가면 또 버주시고, 이렇게 계속 그 길을 들이셔야지만 애들이 줄 서서 먹더라도 어느 정도 일정량까지는 얘도 꾸준하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 희석통을 미리 재료를 보충을 해서 상태에서 냉장고에다 집어넣고 간헐적으로 버주셔야 된다는 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기적으로 청소하는 청소 요령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스톤에 식용그리스 도포해주는 작업은 최소한 보름에 한 번, 늦어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해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겁니다. 기계 정면에서 봤을 때 좌측입니다. 이 좌측에 보면은 이렇게 당기시면 필터 같은 게 보이실 텐데, 이 필터가 지금은 깨끗하지만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이 필터에 먼지가 자욱하게 끼게 될 거예요. 이 필터의 먼지를 청소를 안 하고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슬러시 생성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데 느려지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기능상의 문제에서 단점이 있는데, 얘가 먼지가 많이 껴있는 상태에서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콤프레셔라든가 이런 그 내부 부속이 고장날 확률이 좀 증가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달에 한 번씩 되도록이면은 이 피스톤에 식용그리스를 도포하는 그날 이렇게 빼서 싱크대에 갖고 가세요. 싱크대에 갖고 가셔서 분수로, 그러니까 일자로 떨어지는 물 말고 분수로 이렇게 가로로 한번, 그다음에 세로로 한번 뒤집으시고요. 가로로 한번, 세로로 한번 물로 한 번만 뿌려주신 다음에 콕콕 털어서 물기가 있는 상태도 괜찮습니다. 물기가 있는 상태로 다시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필터 청소하는 거는 1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터 청소. 자, 그 다음에 피스톤 청소, 필터 청소 해주셨고, 일주일에 반드시 주기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어떤 청소를 하시냐? 이 원료통을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원료통을 자체적으로 분해를 해서 청소하는 방법은 유튜브 동영상에 이미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걸 크게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실질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왜 일주일에 그럼 한 번씩이냐? 보통 운영자분들이 보통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는 날이 있으실 거예요. 그 쉬는 날 전날 여기 있는 재료를 싹 다 빼신 상태에서, 뺄 때는 저희가 드린 이 통에다가 재료를 다 빼시고요. 요 원료통에다가 따뜻한 물을 부시는데, 따뜻한 물이 조달이 안 될 때는 그냥 찬물로 부셔도 됩니다. 물을 그럼 어디까지 부시냐? 이 프로펠러 날개가 잠기는, 즉 이 원료통 패킹이 있습니다. 이 원료통 패킹이 잠길 때까지, 즉 리터로 따진다면 이 SSM 오일 같은 경우에는 약 4리터 정도의 물을 부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나 일반 오뚜기에서 나오는 우리가 일반 식초, 그 식초를 소주잔 반잔 분량을 여기다 떨구세요. 소주잔 반잔을 떨구는 이유는, 물론 소주잔으로 식초를 사용 안 하시고 우리가 매뉴얼 보면 뭐 중성세제를 사용을 해서 뭐 청소를 하라 그러는데, 중성세제 못 믿는 건 아니겠지만 거품도 많이 나오고 또 냄새도 좀 날거냐, 가장 경험상 식초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위생적이고 가장 효과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식초를 반드시 부시고 뚜껑을 닫으시고, 자, 전원을 켜시고요. 두 개 다 회전을 올리시고, 요 냉동 스위치는 그 대신 아까 위로 올리면 슬러시를 만드는 냉동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중간으로 끄신 상태에서, 즉 회전만 돌리시는 겁니다. 공회전. 요 회전만 여러 바퀴 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안에 식초물하고 따뜻한 물하고 섞이면서 안에 이제 자동으로 이 잡냄새라든가 또 불순물 같은 게 위로 둥둥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약 2분에서 3분만 돌리세요. 2분에서 3분 돌리시고, 2분 3분 지났습니다. 그리고 라이바를 당겨서 그 식초물을 받아서 버리시면 되고, 이 물이 안 나올 때까지 쭉 빼신 다음에 뚜껑을 여시고, 여기다가 뭐 다른 헝겊으로 닦고 뭐 행주로 닦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요. 식초 청소한 날은 반드시 이제 이렇게 회전을 스위치를 끄고 전원을 끈 다음에 요 뚜껑을 이렇게 걸쳐놓고 간다든가, 아니면 안에다 집어넣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퇴근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걸 열어놓고 가셔야 됩니다. 왜? 증발을 시켜야 됩니다. 증발. 그게 바로 슬러시에 청소하는 방법은 그 식초 청소로 한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비할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기본적인 거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앞에 그리스 발라주는 요 행위, 필터 먼지 제거하는 거, 일주일에 한 번씩 식초 청소하는 거, 그 세 가지만 알고 계시면은 슬러시 운영하시는데 크게 뭐 고장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정보가 생기면은 저희가 또 업로드해서 슬러시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영상을 또 제작할 계획이 있으니 다음에 또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